이 90%가 특정 지역 사람들도 있습니다. 바로 이제 이런 것하고 지금 사법부의 그런 그 인맥하고 잘 이렇게 견뎌보시면 왜 그런 판결이 나오는가 하는 것은 아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검사 판사 간에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유불문하고 참 대단한 일입니다. 왜 그러냐면 이 검사의 어떤 그 기소 없이는 판결이 이룰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검사의 기소 내용이 그냥 부정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점은 이거는 정말로 그 재판부의 그 정도인가 하는 이런 것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 여론도 검사 편이냐 재판부 편이냐 해가지고 갈리게 되는 이러한 이 불행이 퍼져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 한국 역사라는 거울에 비춰봐서 한번 보는 것이 어떨까. 우리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사법부에서 같은 사건을 놓고 양론이 제기돼서 갈등을 느끼는데 뭐 이런 시민들의 얘기가 거기에 접근도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길이라고 할까 가장 큰 거울은 역시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.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공자하고 다 대담한 가운데 아주 그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만 공자제자 3,000명 중에 72명이 성공을 했습니다. 그분들 현인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공자 제자 중에 72명에 든 분 한 분이 우리 고장의 누구라 이렇게는 그 고장의 비밀이 달라집니다. 지금도 그래요. 그래서 그러한 72년에 대한 그 기록 유지는 그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긍지로 삼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그 공자 제자 중에 특이한 분이 몇 사람 있어요. 안자라고 하는 분은 수제자인데 물론 이 29살에 이식이 했습니다만 아주 뛰어나서 거의 공자 99%에 근접한 사람이에요. 머리가 그렇게 뛰어난 그러한 대표적인 인간상이었고 또 하나는 자공이라고 경제적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그 부자가 있습니다. 그런데 부자면서도 그렇게 학자적인 기질이 뛰어난 그런데 그 자공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천하장사인 자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. 이분은 중국에서 역사상 24명의 대표적인 효자가 있는데 그 효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자로분이라고 해요. 그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천지 밖에서 그 쌀을 빼해가지고 자기에 담아서 부모 공양하려고 하는 이건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요새 한국의 보자기 문화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다고 그래요. 한국의 보자기 문화가. 근데 그 자루라고 하는 걸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자루가 바로 자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안녕히 가시시고 할 때 이루평안 그래야죠. 이루평안. 그러니까 그때 길도자를 중국말로 누를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자루. 그 자루가 어머니 공양하기 위해서 쌀을 담아서 어깨에 입고 그 자루잖아요. 그 자루가 우리한테 그냥 자루로 통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자루로부터 시작돼서 온 것입니다만 그런데 자루가 또 한 분이 그렇게 뛰어나요. 그렇게 거구도 장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자가 사랑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자루가 이제 공자한테 물었습니다. 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우선과제로 해야 될 게 뭡니까? 이게 굉장히 필요한 얘기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그 어린 인군이라면은 나라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냐면은 능력 있고 어린 사람을 이렇게 존대하고 존경하고 채용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그 사치스럽고 감사스럽고 이렇게 능력 없이 이렇게 아첨배들은 이거는 시원하게 봐가지고 우리 편이다.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이 자로가 또 묻기를 진나라의 진나라의 그 충행이라는 그 지도자는 그와 같이 어린 사람들, 능력 있는 사람들을 아주 존경하고 또 존중히 여겼고
또 천한 사람은 천하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면 진나라가 망했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공자 답변 얘기가 그 참 좋은 질문이긴 하지만은 그 진나라의 그 중행신은 그 어린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았지만 그 사람은 요지요기에 체험을 못했다. 수용을 못했다. 그리고 간사한 능력 없는 무리는 편하게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퇴치시키지 못했다.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다고 존중하면서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사람은 무능하고 퇴출대상이라고 이렇게 틀이 여겨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퇴출하려면 그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최고 지도자를 원수로 삼습니다. 그러니 한 정부 한 울타리 속에 원망하는 사람, 원수를 여기는 사람이 뭉쳐있으니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을 망했다고. 참 이거 답변, 이런 건 명사된 편이야. 이제 이러한 얘기를 듣고 공자님의 그 고향인 노나라의 애공이라는 사람이 또 물었습니다. 요님은 순님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그러는데 순님이 왜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까? 왜 그렇게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위대하다고 하는 겁니까? 그러니까 바로 그 공자 답변이 또 뭐라는 거니 이 혁명적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 수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을까.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바로 그 어린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바로 임금의 책임이라고 느꼈지 바로 그 어린이를 몰리하지 않았다. 그 다음에 그 출연한 사람, 출연이야기 한 사람들은 이건 가차없이 교체해서 특별시켰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의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과 땅처럼 만물을 이렇게 그 감화시키고 소생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그 교화력은 사람을 대해서 사람을 이렇게 바르고 하는 그 교화의 힘은 추나추동처럼 참 기를 때는 기르고 자를 때는 자르고 해가지고 추나추동을 통해서 만물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를 한 거군요. 그래서 이러한 그 네 가지 면에서 수탁하기 때문에 수는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힘입게 된 주변에 그 이족, 부족 이족, 그러니까 오랑캐죠. 그때 말하면 오랑캐들도 바로 그 사람에게 수은에게 감화돼가지고 통일천하가 가능했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공자가 그걸 꾸준히 이제 그런 이거요. 근데 이제 거기서 이번에 한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 초나라 왕 중에 하나가 기가 막힌 그 신념을 가지고 있어. 뭐냐면 그 초나라 왕 한 사람이 나는 이 나라를 다 1년 한이 있더라도 1년 한이 있더라도 그 한마디의 신뢰는 나는 나라로도 중요시 여긴다. 그 천승지국은 제후의 땅이고 만승지국은 천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초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이 천승지국보다도 그 임금이 지켜야 한 나라의 한마디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나라 지통의 근본이기 때문에 소중하긴다만 이런 말을 하면서 참 어질다 장하다 하고는 딱 칭찬을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걸 보면은 다 논리가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게 대부나 반대하던 그 논리 가지고 사대가지고 그 논법을 가지고 그냥 집어먹으로 만들면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요.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논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상황 판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들어간 논법이어야지 그냥 얼버무려서 사람을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이런 것은 정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.